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 전국 열차 출발합니다. 뿜뿜. 오늘 탑승자는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두 분 탑승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석준입니다. 네, 늘 탑승하면서도 늘 반갑네요. 그러게요. 월요일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날이니까요. 네. 정부와 국민의힘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추석 물가 안정대책과 전기차 화재 대책 등 민생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이거 전문가 계시니까 먼저 신 전 의원님 얘기 들어볼게요. 이거는 정말 심각합니다. 네. 추석이나 구정이 되면은요, 모든 병원들이 이제 응급실만 운영을 주로 하게 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아프면 갈 수 있는, 의존할 수 있는 곳이 뭐 365 의원? 아니면은 정말 365? 응급실인데요. 예. 365 의원이라는 거는 의원급이긴 하지만 그래도 24시간 근무하면서 열어놓는 예. 그런 의원들이기도 한데, 이제 경증 환자, 중증 환자 이제 막 섞여서 이제 응급실에 가게 되면 안 그래도 지금도 의료대란 때문에 뭐 응급의학과 전문의들 다 사표 내고 지금 대학병원들도 뭐 진료 조정한다, 문 닫는다라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얼마나 국민들이 걱정이 많습니까? 예. 분명히 추석 때는 아프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아플 때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네. 국가적인 정부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될 텐데, 뭐 얘기는 하죠. 뭐 군인력 아니면 공보 인력 동원해가지고 병원들 조금 더 열게 하겠다. 네. 과연 그런 방식으로 대응이 될까? 결국에는 응급의학과에서 응급실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이 필요하고 즉각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후 진료라고 해서 다른 뭐 심장내과, 흉부외과, 뭐 산부인과, 기타 등등의 그런 전문과들이 다 이게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예. 지금 상태에서는 이런 의정 활동이 오래되면서 전공의들 없고 그러면서 진료 공백 생기고 그래서 진료를 최소화하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우리 국민의 의료 수요를 대응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석이 코로나도 더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뭔가 최악의 정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이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민생 현안 중에 의정 갈등 이게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물가 부분은 지금 이제 그 하향 안정화가 지금 네. 되고 있고 전기차 문제는 인천에서 이제 그 화재가 일어나서 많은 국민들이 뭐 전기차 포비아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우려를 좀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2017년도 1월 달부터 전기차를 타고 있는데 그러세요? 예, 사실상 이게 그 내연기관차도 이제 폭발합니다. 단지 이제 배터리 차는 한번 화재가 나면 진화가 어렵다는 그런 좀 그렇죠. 문제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하게 우려할 필요 없고 그리고 화재가 나는 것은 대부분 다 중국산이다 이런 어떤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예. 진짜 의정 갈등 이 문제가 정말 큰일인데 지금 특히 29일에 지금 보건의료노조도 지금 총파업을 지금 뭐 그렇습니다. 그 예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번 추석이 굉장히 좀 중요한 고비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정부도 참 이게 지금 대처하는 게 2,000명이라는 어떤 그 딱 정해진 이런 것을 좀 의료 관계자들하고 어떤 대화가 좀 부족한 가운데 이런 문제점도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의료계도 굉장히 지금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도 내년에만 2,000명으로 하는 걸로 하고 후내년부터는 다시 좀 조정하죠. 처음 안에서는 굉장히 많이 좀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계 내부에서 보면 지금 의협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또 지금 현재 종합병원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어떤 합리적이고 통일된 안을 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런 정부의 어떤 접촉조차도 지금 잘 되고 있지 않은 이런 점들이 참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요. 한동훈 대표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비공개 면담으로 한 것을 알려졌는데요. 그 비공개 때 또 공개가 됐어요. 그런데 박 위원장은 한 대표와 여당의 윤 대통령과 국민을 설득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갈등의 중재자로 나설 수 있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뭐 이번에 여야 당대표 회담 때 네. 의료 대란을 안건을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과연 그런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입니다. 왜요? 실제로 이번에 총선에 지휘했던 비대위원장이지 않으십니까? 네. 그때 총선에 국민의힘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또 의료 대란입니다. 진작에 해결할 수 있었으면 네. 그 총선 전에 선거 전에 가장 급박하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었겠죠. 이제 와서 취임 한 달 후에 박단 전공이 뭐
회장 만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윤 대통령도 박단 전공협의회 회장 만났어요. 근데 아무런 진전이 없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대통령실이랑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1,509명이라는 확정된 25년도에 의대의 원점 재검토를 하지 않으면 젊은 의사들은 안 돌아옵니다. 그래요. 거기서부터 경색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거는 별로 의미 없다. 결국에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조정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네. 아니 국가적으로는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의대 입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의료 개혁 잘하고 있어. 문재인 대통령 때 못했던 의대 정원 확대 우리 성공했고 이번에 또 이제 국정 브리핑 열면은 네. 의료 개혁 끊임없이 그대로 추진하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제 국민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에 달리는 그런 기차를 과연 멈춰 세울 수 있을 것이냐 매우 힘들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정치권에서 힘을 모아서 대안을 마련하고 한 목소리를 낸다면 그래도 대통령께서 조금은 귀 기울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한동훈 대표의 혼자만의 그런 역량으로는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의 어떤 교체도 필요할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교체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지난 2월 달에 이제 박단 전공의 회장하고 지금 만나서 좀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때 박단 회장이 대통령을 만난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전공의에서 집중적인 좀 공격을 받았었고 그리고 박단이 무슨 대표 승인이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때 상황이 그렇게 만남이 잘 돌아가는 어떤 그런 기억이 사실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통령과 정부가 애초 계획보다 훨씬 이제 좀 더 이제 후퇴해서 이제 이런 어떤 그 의대 정원을 좀 고집하지 않고 하는데 지금 이런 어떤 정부의 입장조차도 일단은 그 내년도는 이미 이제 그 지난 그 5월 말에 내년 입시 요강이 지금 발표났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전부 다 이제 무효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사실 좀 무책임하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벌써 이 입시를 그 공부하고 있는 많은 학생들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에서 의료계에서도 좀 더 진일보한 그런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의료계에서 한 발자국 또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안 물러가고 있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그 가장 네. 큰 어려움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전공의들이 어떤 공무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다 개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설득이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마 2020년에 트라우마일 텐데요. 그 당시에도 사실은 그 의사협회와 그 민주당이 졸속으로 합의했다는 거에 대한 불신들이 남아있는 게 젊은 의사들의 마인드고 그렇군요. 또한 그때 코로나가 악화되면서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사 의정 합의를 했습니다. 예. 다시 재연되는 거 아닌가 이번에 코로나가 심화되면서 보건의료 노조 파업하면서 정말 의료계 더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어서 연금 개혁을 비롯한 주요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의료, 교육, 노동, 저출생 분야에서도 개혁 성과를 알리고 기자들의 질문에도 대답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을 발표할까요? 예, 지금 일단 그 대통령께서 그동안 좀 국민들과의 어떤 소통이 좀 부족하다고 이제 야당이나 언론 일각에서 이제 비판을 해 와서 지난번에 1차적으로 한번 그 국정 브리핑을 했고 그 이후에 좀 그 주기적으로 말씀을 하겠다, 국정 브리핑을 하겠다고 한 연장선상에서 지금 국정 브리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까지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보면 연금 개혁 같은 경우는 일단 굉장히 일단 두 가지를 이제 초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연금 고갈이 굉장히 지금 이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소위 말해서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이번에 좀 보도에 따르면 아주 이제 조금 이제 그 좀 독특한 시각으로 지금 있는 어떤 장년층과 어떤 청년층의 요금에 대한 연금에 대한 어떤 보험료율과 소득 어떤 그런 대체율을 좀 차등화하겠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지금 이제 저출생으로 돼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청년층의 부담이 가중화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좀 청년과 장년층 세대 간의 어떤 균형을 이제 취하겠다 뭐 이런 어떤 안을 하겠다는 것이 상당히 조금 이례적으로 조금 특이하게 좀 보입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출생과
연결을 해서 다양한 어떤 정부의 지금 이제 개혁안을 지금 발표하겠다고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하나하나가 다 굵직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사안들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대통령실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선 국민한테 브리핑하는 것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지난 브리핑 때 체코 원전 수주로 엄청나게 근데 이슈가 되면서 공방이 되기도 했었는데 이번에는 좀 두 번째인 만큼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예. 특히 연금 개혁이나 저출생 분야에서도 뭔가 해결의 의지를 보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네. 교육에 있어서는 국가위원회에서 최근에 뭐 교육 입시에 대해서 뭔가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뭔가 일부의 위원들이 사전에 논의하면서 기획했다라는 거에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교육 개혁을 할 건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의료 개혁에 대해서도 분명히 설명을 하시긴 할 텐데 네. 아마 뭐 전문의 중심의 진료 그리고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현실화 그리고 의료 사고가 났을 때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대신에 의사가 충분히 환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그리고 변호사 선임에 있어서 환자 중심의 그런 지원책을 마련을 하긴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에 대한 지금 대란에 있어서는 본질은 다가가기 어려울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자들이 예민하게 질문했을 때는 뭔가 본인의 그런 독불 장군의 그런 방식으로의 주장을 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2차 국정 브리핑에서 얼마나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을지는 약간 걱정 반, 기대 반, 앞서서 아슬아슬합니다. 칭찬을 해주시고 또 뒤에서는 또 채찍을 또 알겠습니다. 그게 뭐 야당의 역할이죠. 그렇습니다. 예, 여야 대표 회담은 이재명 대표의 코로나19 확진에 이어 국회 본회의와 양당 의원 워크숍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8월 말이라도 회담을 하자 이렇게 재촉하는 반면에 민주당은 9월 초가 어떻겠느냐 하는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여야 셈법이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일단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가 바뀌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좀 당 대표 간의 좀 회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좀 적극적인데 그래서 뭐 생중계 그런 어떤 논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당 대표 회담 내지는 이런 것들이 좀 불투명한 어떤 그런 가운데서 국민의 네. 정치적 어떤 불신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공개적으로 좀 투명하자 이런 어떤 제안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주당이 원하면 뭐 그런 것은 조금 유연하겠다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코로나 열려서 지금 연기된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적극적으로 뭐 최대한 좀 빨리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좀 당연한 어떤 입장인데 민주당이 이유는 좀 명확하지 않은데 지금 처음보다는 조금 회담에 대한 어떤 적극성이 조금 뒤로 좀 물러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뭐 그런 것들이 민주당이 대표 회담을 바라보는 어떤 속내가 뭐 일부 드러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이번에 8월 28일 날 이제 본회의 때 민생 그 법안들 전세사기 특별법 등 좀 네. 일부 처리가 될 텐데요. 사실은 그 전에 여야가 대표들이 만나서 뭔가 정말 민생을 위해서 합의할 건 합의하자 그런 정신들에 대해서 보였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라는 거는 항상 우리의 그 일상생활의 스케줄을 바꾸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이 여야 대표와 같은 한 자리에서 소통을 진솔하게 하는 모습을 기대했을 텐데 약간은 기대감이나 이제 진입 좀 빠진 상황이고요. 그래요?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코로나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양당에 지금 돌고 있는 것 퍼지고 같은데 있군요. 혹시 또 날짜가 정해지면 한동훈 대표가 이번에 코로나 걸린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게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 가지 아젠다의 협상도 하고 생중계를 할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의 논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저는 결국에는 보여주기 쇼잉으로 만나는 건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22대 국회가 워낙에 양극화돼서 치열하게 싸움만 했었는데 정말 두 분이 만나서 그래도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비공개를 많이 하면서 자기의 속내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 워낙에 21대 때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표 구속시키려고 너무 많은 노력을 대놓고 하셨거든요. 그래요. 그 앙금이 쌓였는데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그것부터가 여야 협치의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코로나 걸린 건 맞겠죠?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취임한 지 한 달을 맞았습니다. 한 대표는 취임 후 한 달간 민생과 격차 해소에 집중해서 메시지를 냈다고 스스로 평가를 했는데요. 두 분께 묻겠습니다. 한동훈 체제 한 달에 대한 점수.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신전 의원님 몇 점 주시겠습니까? 저는 65점.
65점이요? 많이 드렸어요. 그러면은 A, B, C, D로 하면 몇 점이죠? 근데 도장으로 하면은 더 노력하세요. 아, 도정으로 하면 더 노력하죠. C++ 정도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예, 저는 홍 의원님. B 80점 하겠습니다. 아, 80점. B뿔도 안 되는군요. 이유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80점부터 얘기 들어보죠. 예, 일단 한동훈 대표가 치열한 당내 경선을 통해서 그 당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일단 그 의원들과 했던 식사를 통해서 어떤 스킨십을 좀 늘려서 당을 빨리 좀 안정하려고 하고, 특히 또 인선에 있어서도 뭐 그 정책위의장, 물론 이제 정책위의장 교체 때문에 뭐 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상대적으로 좀 그 친윤색이 옅은 김상훈 의원을 뭐 임명하는 등의 그런 어떤 빨리 당의 어떤 조직을 안정화시키는 어떤 그런 점이라든지, 특히 또 국민들의 어떤 그런 어떤 관심 사항에 대해서 네. 빨리빨리 대처를 하고 그 국민들의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세는 저는 높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단지 좀 아쉬운 것은 예. 일단 집권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어떤 윤석열 어떤 정부, 특히 대한민국의 어떤 비전을 어떻게 조금 제시를 할 것인지, 특히 또 본인이 당대표 경선 때 반대 입장에 섰던 분들을 좀 더 좀 적극적으로 좀 껴안아야 되는데 주로 인선을 한 분들이 이제 본인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했던 네. 사람들 대부분 했다. 뭐 이런 점들은 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65점이었나요? 원래 점수 평가를 할 때는 세부 항목들을 잘 봐야 됩니다. 예, 어떻게 볼까요? 최상병 특검은 마이너스 점수죠. 본인이 그것을 가지고서는 국민과의 첫 번째 전당대회 약속이었는데 전혀 실행하지 않고 시간 끌기 하고 있다. 아, 진행 중 아닙니까? 진행 중. 진행 중이라고 변명하고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국민들이 바보도 아니고. 신지호 뭐 기획부총장인가요?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다. 뭐 나온다 이러던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빨리 네. 법안 발의하셔요. 예. 그러면 원외 당대표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라는 목소리 나오기 전에 네. 빠르게 이거 극복하고 추진해야 되는 그런 강력한 리더십을 사실은 한동훈한테 기도를 한 겁니다. 국민들은. 요거 마이너스다. 예, 네. 한동훈 그리고요? 대표의 장점은 그거지 않습니까?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 그래서 어. 새로운 정치와 변화와 혁신을 가지고 국민의힘과 보수를 개혁하겠다. 네.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고 그동안에 여전히 보수의 그런 뭔가 진보함에 대해서 본인이 결국에는 그걸 타파하지 못하고 그 사이에 껴갖고 뭔가 스택이 됐다고 할까요? 네. 그런 모습들밖에 보여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했기 때문에 네. 지난 한 달간의 평가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은 그래도 스마스하게 넘어갔다는 면에서 조금 고평가를 할 수 있을 여기가 것 같긴 플러스군요. 한데요.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립이 지금 명확하게 안 됐어요. 대립해서 소신 발언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제대로 관계 설정을 해갖고 앞으로 같이 우리 한 배를 타고 나아가자, 으쌰으쌰하자 이런 모습도 아니고 애매모호성을 지금 계속 가지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고 여기 마이너스입니까? 거기서는 중간 정도의 중간. 예, 네. 예, 진퇴낭량의 예.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업무 특성이 그렇다고 합니다. 본인이 혼자 판단한대요. 그러니까 주변의 참모들 그리고 여러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자기의 세를 만들어야 될 텐데 네. 인사는 했지만 결국에는 본인 판단해서 본인이 독자적으로 한다. 결국에 정치는 그렇게 한다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본인의 엘리트 이미지 그리고 약간은 깐죽대는 이미지 이런 것들을 빨리 탈피시키고요. 네. 무게감 있고 신뢰감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구나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3주 전 대비 3%포인트 하락한 32%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 제공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로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는데 이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 그 65%의 지지를 받았는데 왜 당 지지율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걸까요? 예, 일단 그 전당대회의 뭐랄까 그 컨벤션 효과가 사실은 이제 거의 끝났다. 그리고 네. 또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에 뭔가 좀 당이 개혁하고 바뀌는 어떤 그런 거를 초기에 국민들과 그 당원들에게 보여주지 못했다. 네. 예를 들면 저는 총선 백서만 하더라도 왜 총선 백서 같은 걸 빨리 공개를 해서 여기에 따른 어떤 그
입장에 따라서 어떻게 당을 앞으로 개혁하고 할 것인지 대해서 물론 뭐 한 달이라는 기간이 결코 긴 기간은 아닙니다만은 좀 앞으로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라도 조금 이렇게 밝혔어야 되는데 그런 점이 결국은 어떤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네. 단지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차차 시간을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할 어떤 그렇게 되면은 또 약간 또 뭐 앞으로 지지율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지금 3% 하락한 거잖아요. 네. 그나마 허니문 기간이었으니까 이 정도로 그냥 평가한 겁니다. 네.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초기 6개월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래요? 생각하거든요. 대선 주자 후보급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로 이렇게 무례하게 총선에 실패하고 나왔을 때는 그거를 뭔가 거스를 수 있는 더 유능함을 보여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걱정이 많고요. 사실 혼석준 의원님이랑 방송하면서 왜 이렇게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 편드냐는 얘기 엄청 많이 했어요. 그만큼 저희가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는데 큰 역할을 민주당에서 패널들이 해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을 지금 한 달간 보여줬다라면서 네. 실망도 그만큼 기대가 크면 실망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정치하잖아요. 그럼 더 가속화되는 하락세를 면하지 못할 거다라는 위기감 갖고서는 지금 대응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격려, 조언. 그 민주당 패널들이 한동훈 대표를 당내 경선 때 그렇게 성언했던 것은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과 빨리 좀 뭔가 좀 이게 다른 열차를 타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좀 실망한 것 같습니다. 이 전국 열차는 하나로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단일 대우는 항상 한 몸이라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임기가 김건희 여사 이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요식행위라는 민주당 주장에 적정한 절차다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이 수사심의위원회 회부한 것 자체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김건희 여사의 이런 어떤 퍼치백 수사가 법리와 증거에서 적정하게 했다. 그렇지만 이제 국민들의 어떤 관심이 높아진 만큼 이제 확실하게 어떤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수사 심의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봤을 때 물론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일단 시간입니다. 본인의 어떤 임기가 지금 이제 9월 15일 사실상 9월 13일 이제 마무리되는데 과연 수사심의위원회가 과연 그때까지 개최될 수도 있을 것이냐.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수사심의위원회 그 풀로 해서 150에 300명 구성돼서 이거를 이제 무작위로 15명 정도 뽑다 보면은 시간을 그 15명 수사심의위원들 맞는 어떤 시간을 정하는 것도 조금 그 시간이 걸리죠? 걸린 데다가 예. 또 그 결과가 과연 이원석 그 총장 임기 중에 할 수 있을 것이냐. 왜 임기 이렇게 막판에 본인 임기에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상황을 굳이 이렇게 만들었느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 수사라든지 이재명 대표였던 법카 수사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그 방치를 한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라든지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어떤 조정에 대한 어떤 마무리 문제라든지 왜 이걸 시간을 이렇게 질질 끌다가 본인의 임기 마지막에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어떤 문제 제기도 사실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요식행위를 하는데 그러면은 이원석 그 검찰총장이 이런 수사 심의위원회 그 수심위를 안 하고 그러면 이 사건을 종결하면은 또 그때는 또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냥 뭐 덮어두기 뭐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또 비판할 텐데 또 수심위를 또 개최를 하니까 또 이걸 또 요식행위다 이렇게 미리 예단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수심이라는 게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완전히 민간인으로 민간의 어떤 교수라든지 변호사들이 이렇게 구성이 됐기 때문에 결론을 어떻게 낼지도 모르는 네.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식행위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저는 굉장히 어떤 좀 부적절한 무작정 어떤 비판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떻습니까? 예,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개최를 결론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동안에 본인이 수사 지휘권도 없기 때문에 그 김건희 여사의 그런 황제 조사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또 그동안 본인이 해온 말이 뭐 성역 없는 수사 그리고 공정, 신속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임기를 20일 남기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쓴 것이다. 네. 라는 부분에 있고요. 다만 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결론을 내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결론이 나오는 시점에는 이원석 총장은 임기가 만료돼 있을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지금 검찰총장 후보께서 청문회를 한 과정에서는 이거는 수심위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언급하기 어렵다.
의견 개진하기 어렵다 이러면서 또 뭉개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문제는 조금 국민적 눈높이, 우리 이거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국민적 눈높이에서의 불편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 잘 규명됐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바라건대 수사심의위원회가 뭔가 특검을 뭔가 뭉개거나 반대하는 명분으로 활용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그래요. 뭐 또 결론이 나오면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 코로나19 확진으로 이재명 대표가 격리에 들어갔잖아요. 5일간 뭐 격리를 한다는데 이 병상에서 또 지시를 했습니다. 정부의 독도지우기 진상조사를 하라는 건데요. 이 민주당이 정부의 독도지우기 진상조사를 통해 친일 공세에 나서는 거 아니냐. 사도강산 등재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논란 등 연장선상에서 풀이되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독도가 뭐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대상이 아닌데 독도 지우기라는 이런 프레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 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연일 지금 친일 어떤 프레임을 갖고 지금 뭐 재미를 봐서 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지금 전쟁 기념관에 있는 독도 모형물이 지금 한 12년 정도 돼서 여러 가지 어떤 표면이 그 쁘개지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잠시 그걸 이제 다시 이제 페인팅이라든지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 잠시 치우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독도 지우기라는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 진상조사를 한다. 이런 것은 저는 볼 때 민주당이 압도적인 제1당으로서 취해야 할 자세는 아니고 오히려 과거에 지난 토요일 8월 24일이 후쿠시마 1차 방류가 시작됐는데 그때 전후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모르겠습니까? 핵 폐수라든지 또 뭐 제2의 태평양 전쟁이라든지 그런 어떤 정말 자극적인 어떤 말로 국민의 어떤 선전선동을 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어떤 그런 어떤 사과도 없는데 야당 대표로서 어떤 이런 언행에 있어서는 정말 저는 역사 앞에 좀 신중해야 된다. 얼마 전에 일본 고시엔 야구에서 교토 국제가 우승하면서 많은 국민들의 어떤 감동을 일으켰는데 이제 우리 좀 대한민국도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좀 더 역사를 잊지는 말되 당당하게 저는 예.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단순히 한두 건의 문제가로 인해서 불거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유네스코 사도강산에 있어서 일본 편 든 것뿐만 아니라 뉴라이트 인사들을 계속해서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하고 있는 논란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 광복절 축사에서 대통령께서는 일본에 대한 언급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유관평론도 명확하지 하지 않으신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번 정권은 그 친일 그리고 일본 대변인들이냐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특히 최근엔 또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도 1년 동안 특별히 문제 없었으니까 민주당 사과해라. 거짓 선동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요. 저농도로 오랫동안 만성적으로 노출됐을 때 인체의 유해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길게 보고서는 제대로 검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1년 문제 없었다고 해서 이게 전체가 다 괜찮은 건 아니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계속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게 그 윤석열 대통령실의 입장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께서는 우려가 큰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국정 운영에 있어서 기조가 되면 안 된다. 독도 수를 위한 그 해상훈련하는데 왜 비공개로 하면서 졸속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국으로서의 정확한 일본과 대한민국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부의 독도 지우기. 정부가 왜 독도를 지울까요? 좀 이해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야당에서 이런 공세에 나선 거 또 뭐 논란이 되고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또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시간이 여기까지 열차가 다 도착을 했습니다. 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도 고민하고 있는데 이 열차 도착지에서 이 사인이 왔어요. 그만하래요. 저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는 이재명 대표나 추경호 원내대표 걸렸을 겁니다. 그런 거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음모설이죠. 그럼요. 예. 코로나요. 그렇죠. 코로나 걸리셨으면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모든 정치인들 회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